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에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하는 생각에 취득한 분들도 있고, 막상 해봤는데 최저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높아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업무 외의 일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그만둔다고 해요. 2024년 7월 3일을 시작으로 이러한 고충사항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고 실제 근무할 때 어떠한 도움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방문제가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필수 인력이 바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인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40시간에서 최근에는 320시간까지 요양보조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친 후 매년 사회에 있는 국가고시에 통과하여 공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교체, 외출동행, 청소, 말벗 등의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어르신 옆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친숙하고 편해서 인지시키면 다 아는 하인 부리듯이 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있고, 여전히 아줌마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2023년 9월 요양보호사 900명을 상대로 여성경제신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수급자와 보호자가 너무 좋고 잘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 때문에 많은 요양요원들이 상처를 받고 이 일을 접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급여 종류가 바로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등의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10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도 미흡하고, 어르신들이 지난번에는 이것도 해주던데 안 해주냐며 미리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설명들어도 막상 현실에서는 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늘 해오던 거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시키면 다 하는 하인 부리듯이 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도 있고, 여전히 아줌마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잘 모르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보호자도 아는 사람이 더하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너무 좋고 잘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 때문에 많은 요양요원들이 상처를 받고 이 일을 접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등의 요양요원들과의 관계에서 고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안내하고, 수급자나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상호협력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 요양요원의 업무 범위와 급여 외의 행위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거 하나만 요구하는 건데 뭘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 수급자 관련 일을 덜하고 보호자 할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그에 따르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요양요원의 비율은 25.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등은 16.0%, 성희롱, 성적 신체 접촉 등의 성적인 학대 경험은 9.1%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대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은 진작부터 인지되었습니다. 이외에 요양보호사님들이 경험한 고충은 어떤 게 있었나요? 각자 근무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 고충의 범위도 다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장기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긴 하지만 수급자의 질환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가해 수급자나 보호자는 센터를 옮겨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결론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48.4%가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 과잉 경쟁을 꼽아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짜 고충 사항들이 모조리 없어질 수 있을까요? 나름의 고충이 계속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장기요양기관들도 눈 감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올해 2024년 7월 3일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급여 외의 행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급여 외의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폭언,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얘기해도 고충이 처리되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충 처리는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충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시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장한테 시정조치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1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장기요양기관장한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차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제가기관을 운영하는 제가 바라본 바는 어떨까요? 고충사항들은 요양요원이 기관에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을 해줬는데 어르신이 치매 등으로 인해 의심하고 꼬집고 때리는 성향들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실제로 의심하고 꼬집고 침뱉는 어르신들을 봤지만 질환으로 인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이에요. 이러한 고충은 제가 지자체에 해답을 요청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를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나 보호자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문제 행위를 하면 수급을 중단하도록 하던지 페널티가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문제 행위를 시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애먼데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장이 얘기를 해서 되는 어르신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급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면 그만이고, 옮기고 나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요양요원들도 시급 100원, 200원의 차이로 기관을 옮깁니다. 모두 생계이기 때문이죠. 방문제가 기관도 수급자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붙잡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문제가 될 만한 수급자는 기관에서도 안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당장 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직원들 급여며 사회보험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자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보호자만 문제는 아닙니다. 어르신이 요양요원한테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일부 요양요원은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태그만 찍고 일을 안 하고 어르신이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든지, 태그 찍고 나서 다른 업무 보고 퇴근 태그 찍으러 어르신 댁으로 가는 요양요원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저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양요원이건 수급자건 방문제가센터에 소속감이 적어요. 기관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그런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요. 조금 어긋나면 다른 센터로 옮기면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해당 문제 행동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말이죠. 문제 행동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관도 수급자나 보호자 및 요양요원을 관리해야 하고요. 질환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분들의 반복된 문제 행동은 막아야겠죠. 장기 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합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하는 법적인 보호 방법이 마련되었고 그 내용과 신청 방법 및 방문제가 기관장으로서 바라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